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시대적 과제, 국민적 열망이라고 하는 거는 내란 종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한 사람씩 계속 등장을 해요. 특히나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이낙연 그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면서 지금 이번에 속보가 나왔어요. 이제 공동정부 개헌 추진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전 뉴스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우리 한 10,000분 이상 지금 들어와 계신데 일단 화가 나잖아요. 예.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그럼 좀 쫄아줄까요? 이제 김문수가 이낙연하고 손을 잡았어요. 야, 큰일 났네. 대선 때 진짜 이제 완전 뒤집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와, 저것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예, 그렇죠. 정말로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 마지막에 와서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여론조사상 1등 대선 후보였는데 지금 이런 김문수 수준의 후보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떻냐고요?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그 내 열의가 의지가 더 강해지고 이거 행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노의 표출이 이제 투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맞습니다. 이런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저게 그러면 보수를 결집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지만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 단일화 못하니까 이제 이낙연 데리고 와서 좋다 공동정부 한다 이런 정말로 수준 이하의 코미디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표 찍자라고 하느냐 아니면 반대쪽이 더 결집해서 정말로 용서 못하겠다라고 갈 것인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는 몸부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리분별을 이낙연 씨가 못한다라는 판단은 다 하시겠지만 오히려 저게 이낙연 씨가 엑스맨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니 이낙연 씨가 이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에 회자되는 걸 보면서 한덕수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이 한덕수 이낙연이 대표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기득권 엘리트주의.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 지금 현 시대가 혁명해야 될 과제이고 전환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거 국면에서 저 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고 진짜 대한민국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구태한 모습이 이낙연과 한덕수로 대표된다. 이걸 이용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과거의 정당, 과거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난갑병의 중증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뭐 법카하고 간혹차만 있으면 뭐든지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구태라는 하나의 단어로는 상징할 수 없는 저는 매우 참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현실이 되고 나니까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등용했던 인사들을 보면 결국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오는 저 마지막 결말을 보면 한 분은 파면을 당했고 내란 일으켜서 이제 파면을 당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그 내란의 잔재와 내란의 후예들과 손잡고서 저렇게 공동정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지금 저렇게 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본질이 어떤가가 전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경악스럽고요. 이게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데 적의 적이 친구가 되더라도 그 적이 반헌법 세력인데 저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참 이낙연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호남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전남도지사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총리하고 당대표 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개혁보수의 상징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거예요. 민주당은 진보적 성향이 너무 강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원래 나의 가치와 철학은 이 길이 아니라서 나는 개혁보수를 지키겠다라고 가면 그나마 내가 0.1%라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내란 세력 그리고 극우 극단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국힘에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의 힘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총리까지 올라갔던 당대표 출신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 개인은 그러면 진짜 자기는 그 몸뚱아리가 자기 겁니까?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 지역, 그 부모, 그 정치적 배경과 상황이 똘똘 뭉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죽었던 살아있던 이것이 우리 사회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존재잖아요. 이낙연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호남 정신이 뭐냐, 광주 정신이 뭐냐, 김대중 정신이 뭐냐, 노무현 정신이 뭐냐, 민주정부란 게 뭐냐라는 걸 다 따지고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런 식으로 극악무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 색깔을 바꿔서 이익도 되지 않을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인정해줘야 하느냐? 절대 아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호남의 정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호남 민주주의 김대중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듯이 저는 심판해야 한다. 이낙연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낙연 씨한테 한 말씀만 이거 마지막으로 보태고 더 이상 평가할 값어치도 없는 행동인데 철새라는 말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새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철새라는 말도 못 붙이겠어요. 저 정도의 행동은 기존에도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간분 있죠. 뭐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전 부의장 이런 분들도 좀 경악을 했지만 그분들과 또 다르죠.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간 것과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의 반성이 없는 걸 다 보고도 가는 저 구역질 나는 시궁창에도 들어가는 권력 하나 보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철새라는 단어도 새한테 미안해서 쓸 수가 없는 제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정치인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죠. 권성동 아닙니까? 권성동도 저런 짓은 안 해요. 네. 전 이낙연 씨한테 맞습니다. 최악의 오명을 씌우고 싶은 게 권성동도 저런 식으로 진영에서 꿀 다 빨고 민주당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권성동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권성동보다 지금 더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의 정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정말 예. 경악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괴물국가 얘기하는데 본인이 괴물이 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뭐 이름으로 정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게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어른다움의 가장 큰 평가 중에 하나는 어른은 누군가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 내가 존경받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나를 대접해줘라는 감정적 꼰대력을 지금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그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게 지금 한덕수가 그때 그 5.18 묘지를 찾아가서 저도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주라는 것, 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나의 이용의 가치로 팔아먹고 차용한다는 이 의식 자체가 아주 구태하고 잘못됐고 꼰대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덕수의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결국은 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도 뭐 호남 파리하고 민주당 파리 결국 파리였을 뿐이었지 그 본질은 이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을 열심히 지켜 세워주던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뿌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저 본가 찾아간 거라고 생각도 아니 근데 들어요. 일부 분들은 저렇게 영향력도 없는 사람 뭐 예. 들어 다뤄주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영향력은 1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런 해악과 독극물과 저 독버섯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게 맞습니다. 단 1%의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저런 기회주의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최악의 행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줄 필요는 없고요. 저분 맞습니다. 영향력은 없지만 민주당 안에서 의원 배지를 여러 번 달았고요. 뭐 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달았고요. 전남지사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냈고요.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 매우 해악이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제하는 차원에서 이걸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고요. 좀 더 나가서 대표님, 네. 말씀드릴까요, 신 변호사님? 저는 표가 5,000표, 10,000표, 10만 표 떨어지더라도 저는 거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거 숨기고 가자 그러면 그게 무슨 역사 발전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선거할 때마다 다 이겨서 민주주의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고 싸우고 직선제를 쟁취했어요. 이겼어요. 다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칠 건 외쳤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는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을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준 것이고 그 제도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국힘의 전신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민주당의 전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선거운동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하도 됐냐고요. 그러면
산업화의 공이 있다고 저들이 국힘에서 자랑한다면 그래도 민주주의를 만들어준 원뿌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화 투사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느끼고 선거운동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 고맙다는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마치 종북 주사 전체주의 세력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자기들이 그 시절에는 군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온갖 단물 다 먹고는 지금 와서는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종북 좌파라고 몰면서 하는 저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호남에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다시 간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비판해야 된다. 예. 그러다 그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과연 손해겠느냐 아니냐. 저는 비판해서 오히려 우리가 똘똘 더 뭉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희 발언해주고 계시는 세 분 응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광재님께서 신인규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또 소중한 슈퍼챗을 또 오.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 슈퍼챗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